안녕하세요. 8월 5주차 한국 아파트 시장 데이터. 이거 오늘 좀 깊게 파보려고요. 전국적으로는 보합세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서울은 벌써 31주 연속 상승이고 전세가도 만만치 않죠. 29주째 오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오르내리는 걸 넘어서 금리 문제도 있고 대출 규제, 또 임대차 3법 같은 변수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그 진짜 힘이 뭔지, 또 우리가 뭘 좀 주목해서 봐야 할지 그걸 명확히 짚어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냥 요약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찾는 거죠. 그렇죠.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전국은 좀 잠잠한데 왜 유독 서울만 이렇게 계속 뜨거울까요? 특히 자료 보니까 송파구가 0.28% 올랐고 용산구도 0.27%나 꽤 많이 올랐어요. 네, 그 상승률이 상당하죠. 잠실, 반포, 이촌동 이런 데가 주도하는다는데 이게 그냥 인기 지역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료 분석을 보면 이 지역들이 흔히 말하는 핵심 입지 요건들, 그러니까 재건축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학군이 좋다거나 교통이 아주 편리하다거나 이런 장점들 때문에 수요가 아주 강하게 몰리고 있다고 나와요. 단순히 그냥 인기 지역 이걸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좀 불확실하니까 사람들이 더 확실한 가치를 본다 이런 거군요. 네, 맞아요. 일종의 안전자산처럼 특정 입지로 돈이 몰리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또 경기도나 인천 쪽 자료를 보면 분위기가 확 달라요. 분당이나 과천은 강세인데 평택, 파주 이쪽은 또 약세고 인천도 그렇죠. 미추홀, 부평은 오르는데 연수구는 내리고.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제 수도권 시장의 또 다른 특징인데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경기도 안에서도 지역별로 좀 차이가 커요. 신규 공급 물량이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고 또 교통망 확충 계획 같은 거 이런 개별적인 변수들이 가격에 영향을 다 다르게 미치고 있는 거죠. 인천도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서울역이라는 큰 틀만으로는 이제 설명이 안 된다. 그렇죠. 이제는 그 지역 자체의 미시적인 상황, 그게 가격에 더 중요해졌다. 이런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지방은 어떤가요? 지방 상황을 보면 울산이 26주 연속 상승이라는데 반대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같은 주요 광역시는 오히려 하락세란 말이죠. 네, 맞아요. 근데 또 특이한 게 문경, 영주, 김천, 남원, 정읍 이런 중소도시들이 오히려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부분이 사실 이번 자료에서 정말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그 광역시들의 하락은 어쩌면 좀 거시적인 경제 상황이나 아니면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걸 반영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문경이나 남원 같은 중소도시들은 자료에 따르면 특정 산업단지 호재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좀 저평가되었다는 인식이 퍼졌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이 좀 덜하다거나 이런 요인들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도시 중심 분석만으로는 놓칠 수 있는 그런 지역별 성장 동력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 자료에서도 경고하듯이 일부 지방은 인구가 좀 줄고 있다거나 공급이 너무 많다거나 하는 그런 리스크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봐야 합니다. 네, 맞아요. 리스크도 봐야죠. 전세 시정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것도 참 불안정해요. 서울 전체로는 0.06% 올랐는데 광진구가 0.23%, 강동구 0.18%, 꽤 높죠? 네, 그렇죠. 상승률이 꽤 높아요. 근데 또 서초구는 7주 연속 하락이래요. 아니 왜 이렇게 다른 거죠? 이 혼란의 배경은 뭘까요? 이게 근본적으로는 전세 매물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임대차 3법 있잖아요.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 이것 때문에 기존 세입자들은 계속 살려고 하고 새로 나오는 매물은 확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공급 자체가 줄었다. 네. 거기다가 금리 인상하고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니까 이제 전세 자금 마련하는 부담도 커지는 거고요. 근데 서초구는 왜 내리는 걸까요? 거긴 매물이 많나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좀 국지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지역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갑자기 좀 늘었다거나 아니면 워낙 고가 전세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 심리가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상승인데 이런 예외적인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슬슬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열쇠는 첫째가 금리 방향,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네, 중요하죠. 그리고 정부의 공급 정책 시그널, 이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역시 수요 쏠림 현상. 흔히 말하는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것 같네요. 종합해보면 결국 서울 내에서는 말씀하신 그런 핵심 입지들, 그러니까 학군 좋고 교통 편리한 대단지, 이런 곳은 계속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외곽 지역이나 일부 지방은 좀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런 분석입니다. 지방 중에서는 아까나 말씀하신 문경이나 남원처럼 뭔가 좀 개별적인 스토리가 있는 곳을 주목하라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섣불리 뭔가 예측하거나 막 공격적으로 투자하거나 무리하게 대출받기보다는요. 이 변화하는 데이저들을 좀 보면서 시장 흐름을 신중하게 읽고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게 이 자료들의 어떤 전반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이 데이터 분석이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이나마 깊이를 더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렇게 끊임없이 조건이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부동산의 진짜 가치는 과연 무엇이고 또 그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실 건가요? 빠르게 변하는 시장, 정확한 정보가 경쟁력입니다. 지금 구독하고 콕 부동산과 함께하세요. 부동산은 콕, 구독, 좋아요는 꼭.